자, 이제 데이터 축소의 마지막 부분 수량 축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 축소는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에서 일정한 속성을 뽑아낸다든가 혹은 더 적은 개수의 차원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열을 줄이는 거죠. 더 큰 많은 데이터로 많은 속성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들을 더 적은 속성의 데이터로 표시되도록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축소하는 것이었죠. 자, 이번에 이제 수량 축소라고 하는 것은 자,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터플의 개수, 데이터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 이게 수량 축소입니다. 자, 이 수량 축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량을 축소하는 방법, 데이터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에 우리가 가장 이제 널리 알고 있는 것은 표본 추출이죠.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샘플링 해 오는 거죠. 여론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 전체 유권자 전체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일부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여론조사, 일부 데이터만 뽑아오는 것, 이것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샘플링을 할 때 이 전체 유권자, 전체 사람들하고 특성이 거의 동일한 그런 표본을 뽑는다고 친다면 이 여론조사의 결과와 실제 투표의 결과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뽑는 것, 이것을 표본 추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이 전체 데이터를 히스토그램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뭐 꼭 막대 그래프가 아닙니다만 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자주 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전체 유권자, 전체 어떤 대상자가 있다고 치면 이 대상자의 데이터들이 표 형태로 표현되니까 이렇게 여러 값들의 페어, 행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텐데, 이 데이터의 일부를 샘플링 해오는, 뽑아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다른 형태로 바꾸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전체 유권자가 있다 그러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구간을 나눠 놓고 이 구간에 이 10대에 몇 명이냐, 10명이다, 20대에 몇 명이냐, 20명이다, 30대 몇 명이냐, 15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 대해서 데이터의 빈도수, 개수를 표현해 놓은 것, 이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개수의 분포적 특성을 보여주면서 이 데이터를 이 구간별 개수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면, 요 개수만 표현해 놓은 요 양은 상당히 그 양이 줄겠죠. 그래서 이것을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에 통계값을 뽑아 놓은 히스토그램 형태의
통계값을 뽑아 놓은 뭐 그런 축소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양이 줄었다 해서 수량 축소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화. 이 군집화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 가지고 있는 특성별로 그룹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그룹은 조그마한 그룹이 있을 테고 어떤 그룹은 큰 그림이 있을 테고 큰 그룹이 있을 테고 이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룹을 나누는 것, 이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이 그룹을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유사한 성격, 같은 그룹에 있는 것들을 그룹으로 지우는 것, 이것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양을 줄이는 거죠. 이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값 하나로 뽑아온다든가, 혹은 이 클러스터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크기에 맞게 그 클러스터별로 뽑아온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양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클러스터를 나누는 방법, 이것을 클러스터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표본 추출,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데이터, 많은 개수의 데이터 집합에서 몇 개만, 일부만, 임의의 터플들만 뽑아오는 것, 이것을 표본 추출,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아래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많은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선별해서 그 일부 데이터들만 자세히 살펴본다든가 분석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만 뽑아오는 것, 이것을 표본 추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 표본 추출의 방법으로 보면 비복원 단순 무작위 표본, 복원 단순 무작위 표본, 집약 표본, 층화 표본,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샘플링 방법이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떤 그룹으로부터 무작위로 랜덤하게 하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또 무작위로 하나 뽑습니다. 또 그 다음 데이터에 대해서 무작위로 하나 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무작위로 뽑아내는 요 방법인데, 그게 비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 데이터를 하나 뽑아오면 다음 뽑는 대상에서 요건 빠지는 거죠. 빠지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 또 나머지 중에서 하나, 요렇게 뽑는 방법, 요거를 비복원 단순 무작위 표본 이렇게 불렀고, 복원 단순 무작위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 하나 뽑았습니다. 이 뽑은 정보를 기록을 해놓고 이걸 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이 중에서 랜덤하게 또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록을 해놓고 이걸 또 도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데이터를 선정할 때 요 데이터가 포함돼서 하니까 그 다음 한 번 뽑았던 것이 다시 뽑혀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뽑아올 때마다 처음 하나를 뽑을 때와 동일한 확률로 데이터가 뽑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복원 단순 무작위 표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주머니 안에 빨간색의 구슬과 파란색의 구슬이 여러 개가 섞여 있다라고 그랬을 때 무작위
무작위로 하나 꺼내 오면 빨간색이 무작위로 뽑힐 수도 있고 파란색이 무작위로 뽑힐 수도 있죠. 자, 이 뽑아 놓은 것을, 자, 빨간색을 뽑았다. 그 다음에 다시 도로 집어넣고 다시 또 하나를 뽑았는데 또 빨간색이 나왔다. 또 도로 집어넣고 또 뽑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굿을 하나씩 뽑혀져 나올 때 처음 뽑았을 때 빨간색이 뽑힐 확률과 그 다음에 뽑았을 때 빨간색의 확률이 똑같죠. 예, 그런 식으로 뽑는 것을 복원 단순 무작위라 그러고, 비복원은 빨간색이 하나 뽑았다. 그럼 그걸 빼놓고 생각하면 다음번에 또 빨간색이 뽑히는 것은 처음 뽑혔을 때보다 더 확률적으로는 좀 낮은 그런 이제 가운데서 빨간색이 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자꾸 뽑다 보면 구슬이 빨간색이 자꾸 뽑힌다. 그럼 구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다음으로 파란색이 뽑힐 확률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그 구슬이 점점 이제 한번 뽑은 색깔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다음에 다른 확률, 구슬이 뽑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샘플링 하는 것을 비복원, 도로 집어넣고 항상 첫 번째와 동일한 환경에서 뽑는 것을 복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랜덤하게 하다 보면 우연히도 어떤 한쪽 부분에 대해서 치우쳐서 데이터가 이렇게 뽑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나누는 겁니다.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어떤 건 데이터가 많고 어떤 건 조금 있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개가 있는데 여기는 10개가 있다. 이러면은 여기서 10개를 뽑았다면 여기서 하나를 뽑아주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100개 중에 10개 뽑는 거나 10개 중에 1개 뽑는 거나 확률적으로 동일한 확률로 뽑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별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클러스터 안에는 몇 개가 샘플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러스팅을 한 다음에 샘플링 하는 것. 그 다음에 청화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디스조인트한 어떤 층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 클러스링은 이제 유사한 어떤 그룹별로 모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한 것이고, 이 층화한 것은 데이터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혹은 뭐 지역별로 뭐 이렇게 이제 층이 나눠져 있다라고 그러면 이 층별로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별하는 것, 뭐 이것을 이제 층화 표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것. 이 히스토그램은 원래 있던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의 구간에 맞춰서 그 데이터가 몇 개 있느냐라고 하는 데이터의 개수, 분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구간하죠. 예, 저 히스토그램이죠. 이 히스토그램도 데이터 축소를 위해서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인구 조사를 여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국민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 안에 있는 이 유권자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이라고 칩시다. 그럼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여기에 속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 지역이다.
나이가 아니라 지역이다. 그러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춘천, 원주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자 여기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느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한 것, 데이터를 압축해 놓은 것, 줄여 놓은 것, 이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요 각각의 구간을, 요 각각의 히스토그램을 표현한 구간을 버켓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빈은 통이라는 뜻이죠. 예. 빈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버켓 또는 빈으로 불리는 디스조인트한 집합으로, 분리 집합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버켓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가 몇 개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히스토그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은 어떤 구간에는 데이터가 작고 어떤 구간에는 데이터가 많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분포적 특성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희소 데이터든지 밀집 데이터든지 모두 효과적이다. 그룹 내에서 개수만 보여주어서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서 희소 데이터나 밀집 데이터나 모두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은 단일 속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다중 속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즉 각 구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나타낼 때 한 개의 속성 값으로 개수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구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몇 개의 속성으로 각 구간의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개 정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너무 속성의 개수가 많으면 이 히스토그램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토그램을 할 때 버켓의 크기를, 이 구간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나이라고 했을 때 나이를 10살 단위로 10대, 20대, 30대 이 구간의 크기를, 폭을 똑같은 크기로 10살 단위로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것을 동등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 구간의 크기가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구간은 한 20살 정도, 어떤 구간은 한 5살 정도 이 구간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한쪽에는 데이터가 많고 어느 한쪽에는 데이터가 적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빈도 숫자가 동등하게,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개수가 비슷하게 해서 구간의 폭이 큰 폭이 될 수도 있고 작은 폭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 개수가 일정하도록 구간을 나눌 수도 있고, 혹은 분산을 최소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표준 편차,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 있는 정도가 빽빽하게 뭉쳐져 있느냐 막 흩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분산이죠. 이 분산이 작아지도록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눌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V체적이다 이렇게 불러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차이가 그 구간 안에 데이터들의 차이가 최대 요 안에 있는 차이, 데이터 값의 차이를 줘서 그 안에 있는 그 차이 이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룹핑 할 수 있도록 그 구간을 나눌 수 있도록 최대 차이를 이용해서 구간을 나누는 방법,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군집화 방법. 군집화 방법은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의 이 데이터들이 여러 값들로 그러니까 n개 차원으로 값의 폐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각각 데이터들이 표현되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의 값들을 따져봐 가지고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지금 그룹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이게 성격이 비슷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뭐 나이가 비슷한 사람, 혹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비슷한 사람, 혹은 이제 학교가 비슷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정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그룹을 쭉 모아 놓은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거리가 가까운, 유사한 정도가 가까운 것끼리 모으는 것을 클러스터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모여져 있는 각각의 덩어리, 이 하나하나를 군집, 클러스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로 나눠주는 것, 이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 안에서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어떤 클러스터에는 데이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데이터가 개수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뚝뚝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군집마다 이제 특성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룹을 나눈 것, 이것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투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속성의 값의 페어로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여러 속성의 값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속성들에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유사한 것끼리 그룹을 나누는 것, 이것을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군집 내에서는 서로 유사하고 다른 군집 사이에서는 유사하지 않는, 그래서 성격이 서로 다른 것끼리 모이도록 이렇게 그룹을 지우는 것이 클러스터링이죠. 한 클러스터 내에서는 객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성격이 아주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기에는 거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거는 이제 이 군집이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군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군집은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같은 클러스터로 묶일 수 있죠. 그래서 클러스터들마다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이 클러스터가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이 클러스터의 거리고 이 클러스터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의 품질은 이 클러스터의 질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객체와의 거리, 이것이 클러스터의 품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리가, 지름이 짧으면 짧을수록 유사한 정도가 강한 클러스터고, 멀면 유사한 정도가 떨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유사한 정도가 떨어지는,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유사성이 떨어지는, 약간의 유사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클러스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객체를 클러스터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 안에 거는 이제 유사한 클러스터들이니까 이제 거기서 대표를 찾는다든가, 혹은 이제 이 클러스터의 특징으로 데이터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축소 방안 중에서 이제 숫자를 줄이는, 데이터의 개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의 데이터 축소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